11월 13일 오전 11시 58분 스텝 제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으로, 신장으로 암이 전이되었지만 병원에 가지 않고 이곳 남해에 내려와서 혼자 자연치유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 행복한 대장암사기 제8TV 김제8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얘기는 뭐냐면, 하루에 제가 2만 보씩 걷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행을 하고 산에 내려와서 중간에 또 산에서 어싱을 한번 하고요. 그리고 내려가서 또 바다에서 어싱을 한번 하고 저녁을 먹고 그리고 또 야간에 또 걷습니다. 무조건 따라 하시라는 건 아니고 그랬을 때의 장점 그리고 단점, 주의할 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해보려고 합니다. 가보시죠. 렛츠고! 자, 저는 이제 정상에 왔더니 지금 얼마냐면 5,77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5,700걸음 정도 온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산 정상까지 하여튼 5,000보가 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내려가면은 중간에 또 산에서 잠깐 어싱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따 내려가서 잠깐 보여드리겠지만 겨울철에는 사실 좀 요령 이렇게 잔머리도 좀 굴리고 요령을 좀 피워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막 추운데 막 발바닥이 막 꽁꽁 얼고 막 터질 것 같고 막 몸이 너무 힘든데 막 무리해서 하시면 다른 부작용이 생겨요. 그렇게 막 무리해서 하시면 안 되고 자신에게 맞는 걸 해야 되거든요. 내 여건에 맞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잘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좀 머리를 써서 오늘은 추우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오늘은 이 장소보단 이 장소가 낫겠다.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해 가면서 하는 편입니다. 내려가서 또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따가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하산하는 중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기서 어싱을 했었어요. 산 정상에서 너무 추우면 여기 내려와서 이제 어싱도 하는데 여기가 겨울이니까 또 그늘도 또 진데가 많아갖고 또 다른 군데를 갖다가 제가 또 섭외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려가다가 거기서 이제 어싱 접시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려갈 때 공기가 차요. 되게 공기가 차서 콧물이 막 나와. 이 산 공기가 원래 차잖아요. 그래서 두건을 이렇게 쓰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디든 신체 부위가 추우면 안 돼. 그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암 하는 분들은 추우면 안 된다. 겨울에 조금 더 항상 꽁꽁 싸매야 된다.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니까 어싱에 대해서 관심들도 많이 가져주시고 너무 감사드리는데 어싱에 대해서 아직도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잘 보세요. 지금 제 뒤에 제가 지금 산 정상이 좀 바람이 좀 많이 좀 세게 부니까 저는 어싱을 어떻게 하냐면 이게 지금 햇빛이 막 들어오잖아요. 요런데 산 중간이에요. 중턱 정도 되는데 여기는 바람이 또 많이 불지 않으니까 이런 데서 하셔도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기를 이렇게 막대기로 이걸 치워서 조금 위험 물질 있는 거 이렇게 좀 치워놓고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왔다 갔다 맨발로. 이래도 어싱이 되는 거예요. 꼭 산길을 갔다가 막 1km씩 2km씩 걷는 것만 어싱이 되는 게 아니라 황토 위에서만 무조건 어싱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긴 보시면 알겠지만 야생 산이에요. 그냥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 산인데 여기가 이렇게 조금 터가 있고 여기 햇빛이 좀 계속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오면서 가면서 계속 봤던 자리거든요. 여기서 하면 되겠다. 그럼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10m밖에 안 되거든요. 10m밖에 안 되지만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맨발로 어싱하는 것 자체가 되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어싱이에요. 팔 이렇게 대고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나 너무 춥거나 그러실 경우에는 이런 마땅한 장소를 찾아서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너무 힘드신 분들은 앉아서 이렇게 흙이 좀 좋은 데 있잖아요. 완전 야생흙 같은데.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발 접지해놓은 이거 어싱 되는 거예요. 지금 어싱 하고 있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시는 거 뭐냐면 어싱의 그 접지와 지압을 헷갈리시더라고요. 이거는 맨발로 이렇게 땅이 되는 거, 요거는 접지예요. 접지. 땅하고 연결이 됐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다 산인데 산에 있는 이런 돌은 될까요? 이거 됩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약하긴 하지만 돼요. 어쨌든 이것도 어싱이 되는 거고,
여기도 어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돌 위에 또 돌이 있고 돌 위에 또 돌이 있고 이런 건 좀 안 되겠죠. 아무래도 되더라도 약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나무 있는 거나 이런 자연에 있는 이런 식물들 어싱 다 됩니다. 강도는 조금 때마다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이런 날 만약에 비가 온다든지 날씨가 이제 습하 갖고 좀 물기가 있다든지 하는 날들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조건 어싱 운동 그러면 맨발 걷기 운동이다 그러면 무조건 막 산에 가서 막 장거리를 맨발로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가능한 한 본인이 할 수 있는 환경 내에서 본인이 만들어서 그냥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이렇게 해서 이 성의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하시게 되면,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서는 시골에 계신 분인데 실제 그 집 앞에 그 텃밭 있는 데다가 황토를 조금 사다가 이렇게 황토를 어디서 퍼다가 가지고 오셔갖고 어싱 장소를 만들었어요. 그 길이가 다 해서 20m도 안 됩니다. 거기서 밟고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완전 최고의 장소죠. 집 바로 앞인데. 그렇게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막 어떻게 꼭 해야 된다라는, 지금 뭐 TV나 이런 데서 나올 때는 보기 좋지. 막 황토길로 막 쫙 돼 있고 사람들 막 줄지어서 가고 그러면 보기는 좋지만,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은 이렇게 짧은 거리라도 흙이 괜찮고 안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좀 발도 체크해보고 해보니까 괜찮을 것 같다. 그럼 거기서 왔다 갔다 계속 걸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어싱인 거예요. 이런 야생 산일수록 더 좋은 겁니다. 뭐 바다가 제일 좋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바다도 너무 차가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어쨌든 간에 어싱은 꾸준하게 매일 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거 포인트니까 이거를 잊지 않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집에 도착. 11,800보 정도 되네요. 자, 지금 12,900보, 13,000보 정도 돼 있는데요. 지금 이제 바다 쪽에 내려와서, 지금 앞에 바다죠? 바다 쪽에 내려와서 모래사장에서 어싱을 합니다. 이쪽은 좀 젖은 모래예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져나갔을 때의 젖은 모래고, 저기 앞에까지 나가야 좀 멀어서 이제 만조에서 물이 들어오면 그 좀 젖은 쪽으로 많이 하거든요. 지금은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으니까 지금은 이렇게 맨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앞쪽이 좀 빨개지죠. 다리가 지금 제가 한지 조금 됐는데 앞에 다리가 좀 빨개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절대 무리해서 하면 안 된다. 요령을 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점들을 꼭 숙지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어싱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발이 좀 시려우니까 한 20분 정도만 하고 복귀하려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10분 정도 했는데 한 10분 정도 더 하고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지역별로 또 온도 차도 많이 나고 또 환경도 다르기 때문에 너무 무리해서 하지 마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보안 장치를 공부해서 연구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짠짜잔. 좀 있으면 이제 해가 질 것 같아요. 그럼 항상 제일 먼저 챙겨 먹는 게 비타민C인데, 지난번에 비타민C에 관련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렸더니 되게 반응도 좋았고 또 많은 분들이 시청해 주시고 질문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비타민C는 제가 빼먹은 것 같아서 보충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비타민C를 고용량으로 드실 때는 그게 그 우리 몸의 체내에서 그 맥시멈 시간이 6시간 정도래요. 그러니까 쫙 한 3시간, 4시간 정도 딱 최상위로 올라갔다가 점점 떨어져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원래대로 다시 사이클이 돌아간답니다. 그러니까 6시간마다 3, 6, 18, 그래서 6시간마다 먹는 게 제일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간헐적 단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아침을 10시에서 11시 사이쯤에 먹고 저녁을 6시 전후로 해서 먹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시쯤 전후해서 견과류하고 간식을 먹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이거예요. 이제 고구마. 이거 오늘은 콜라비 싸왔거든요. 콜라비 제가 좋아해요. 맛있는 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되게 좋습니다. 미네랄도 많이 들어가 있고 비타민C도 많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고구마하고 콜라비 가지고 왔고 견과류 이렇게 챙겨왔거든요.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현미차 이렇게 챙겨와서 여기서 먹으면서 이제 비타민C를 먹거든요. 그러면 집에서 먹었을 때랑 지금 시간이 1시 반이니까 3시간이 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C가 최절정에서 떨어지려고 막 시작할 때,
그때 저는 지금 많이 지금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비타민C를 꼭 챙겨와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조금 생각하면서 요령 있게, 하루에 3번 먹으래. 아무 때나 3번. 밥 먹을 때 먹으래. 밥 먹을 때 3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고민해서 최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저녁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저녁 운동을 하러 나가는데, 얼굴이 좀 시려우니까 마스크 끼고요. 그 다음에 옷을 하나, 둘, 그 다음에 조끼 또 입고, 그 다음에 두꺼운 점퍼를 입고 나갑니다. 네, 저녁을 먹고 나서 이제 저녁 걷기 운동을 또 따로 5km를 하는 거예요. 다녀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야간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불빛이 별로 없어서 보시면 여기 이렇게 가로등이 듬성듬성 있어요. 그래서 후레쉬를 항상 이렇게 갖고 다녀야 되고, 저기 보이는 저 불빛 있는 다리, 거기까지 걸어갔다 올 예정입니다. 지금 한 절반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 바다고, 바로 해안도로인데 여기 다 바다입니다. 바다고, 지금 이제 길을 따라서, 왜냐면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항상 후레쉬를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신호를 좀 해줘야 돼요. 고고고. 이 장소가 제 터닝 포인트입니다. 집에서 여기까지가 2.5km. 다시 집으로 갑니다. 여기서 한 1분 정도 잠깐 앉았다가 주변 야경 좀 보고,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터닝 포인트에서 재보면 17,833, 18,000보가 좀 안 됐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저기 있는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렛츠고! 이제 집에 다 왔습니다. 오늘 저녁 21,500보 21,500보 좀 넘었네요. 지금 시간 8시. 그래서 오늘 운동은 끝났습니다. 이제 들어가서 씻고, 그리고 유튜브 편집하고 책 좀 보다가 그리고 잘 예정입니다. 굿나잇. 그저께 산에 올라왔는데 너무 추워갖고 살짝 떨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좀 준비를 잘못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카 원래 외투 입었던 것도 좀 두꺼운 거로 바꿨고, 혹시 몰라서 패딩 반팔 조끼도 더 챙기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와서 오늘은 오히려 너무 덥습니다. 올라오자마자 항상 이렇게 두꺼운 패딩 같은 거, 이 점퍼를 입고요. 파카를 입고, 또 혹시 몰라서 안에 조끼도 갖고 왔는데, 온도에는 항상, 특히 이제 암 하는 분들은 온도에 항상 민감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춥네, 선선하네, 이런 말이 나오면 안 돼요. 항상 덥게끔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온도가 떨어지는 거는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한 몇 번 다뤘었는데, 어쨌든 간에 저체온과 저산소는 무조건 암이 좋아하는 거다. 그리고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 면역세포들은 저체온과 저산소에 상당히 취약하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뭐 자세한 얘기는 옛날 영상에서 다 하긴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35도씨 정도가 되면 암이 좋아하는 환경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6.5도지만 집에서 한번 체온계 있었을 때 평상시 때 수시로 한번 온도를 재봤어요. 저는 해봤거든요. 이거 이렇게 곤조같이 찍는 거로, 진짜 그거 내가 평상시에 얼마나 되지? 집에서도 찍고 밖에서도 한번 찍어보고, 그다음에 자고 일어나서 찍고 자기 전에 찍어보고, 뭐 한번 다 찍어봤는데 36.5도가 잘 안 올라갑니다.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알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랐어요. 36.2도, 3도 뭐 이 정도쯤이 정상이고, 조금 내가 쌀쌀한데 추운데 그러면 36.1도, 36도 뭐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내가 좀 따뜻하게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사이판에 있을 때도 상당히 날씨가 더웠는데도 불구하고 수면 양말 신고, 제가 예전 영상 보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복대 막 차고. 그러면 36.67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도가 정상 온도에서 위로 올라갈수록 우리 몸에는 좋고 암세포한테는 불리하다. 이거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에 다니실 때도 항상 온도 체크를 잘 하셔야 된다는 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반인들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아마나 분들은 사실은 걷기 운동은 좀 필수가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만약에 걸을 수만 있다면, 예전에 뭐 그런 책 제목을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걸을 힘만 있어도 암을 극복할 수 있다. 뭐 이런 책 비슷한 내용을 제가 본 기억이 나는데, 그런 것처럼 사실 이 걷는 거는 사실은 여러 박사님들과 의사님들, 뭐 과학자들, 뭐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미 다 증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한 건 뭐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루에 뭐 20분 이상만 걸면, 20분 정도 걸으면도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데서 상당히 예방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30분 이상만 걸어도 고관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관절 부위라든지 근육 부위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켜 주는데 더없이 좋다고 합니다. 요즘에 사실은 암을 제외하고 제일 심각한 게 심혈관 질환이 아닐까 싶어요. 연세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뭐 뇌졸중이나 기타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이게 혈관하고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만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정도 이상만 걸어줘도 그런 것들이 예방이 많이 30% 이상 된다고 그러니까, 일반인들 뿐만이 아니고 암 환자분들은 반드시 걷기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못 하시는 분들은 집에서라도 스트레칭이라든지 조금씩 걷는 거라도 시작을 하셔서, 꾸준한 운동을 하심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것들을 자꾸 그 쾌감을 느끼셔야 돼요. 아, 이래서 내가 지금 좋아지고 있구나. 이래서 내가 뭔가 변화하고 있구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제가 정상에 올라오면 지금 아까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매 같은 게 이렇게 꼭 공중에 비밀 이렇게 돌아요. 매 같은 게. 그 매가 다니는 날개짓을 이렇게 정상에서 보면 날개짓을 계속 하지 않습니다. 바람을 딱 타서 그 높은 위치에서 탁 이렇게 딱 펼쳐서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몇 번 한 번 딱 져주고 또 가만히 있고. 근데 그 매가 뭐 매인지 독수리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 매라고 칩시다. 그 매가 처음부터 그렇게 얌전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 높은 데까지 올라가기 전까지는 날개짓을 계속 해야 되거든요. 모든 일이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일이.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날개짓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순풍을 타고 높은 곳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다음부터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근데 저도 지금 이거를 해보니까 2만 보 걷는 게 처음에 쉬울 리가 있었겠어요? 당연히 힘들었지. 그런데 해보니까 성취감도 생기고,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 얻어지는 게 좋은 게 많은 거예요. 제가 느껴보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먼저 해보고 나서 좋으면 여러분들한테 권유하는 게 대부분 많기 때문에 이런 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겨울이니까 아마노 분들은 더 위축될 거란 말이죠. 야, 추운데 어떻게 어싱을 하냐. 맨발로, 어우, 난 못해. 한 5분 했는데 막 발 쪼개질 것 같으니까 못하고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 문제를 삼으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지만,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된다는, 뭐 영화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햇빛이 가장 따뜻한 시간에 나가서 해야 되겠다. 그럼 정말 추울 땐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럼 정말 추울 땐 어떻게 되지? 양말에 구멍을 내서 한번 해볼까? 신발 못 쓰는 거 있으면 신발 밑창을 구멍을 뚫어서 안에다가 보온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묶어갖고 한번 해볼까? 왜 못해요? 그렇게 하시는 분 전 실제로 봤거든요. 옛날에 배봉산에서, 서울에 있었을 때 배봉산에서 거기 황토길이 있거든요. 겨울에 황토길 막 다니는데, 어떤 여성분이었어요. 여자분이 다니는데 원래 신발 신고 못 들어오거든요. 황토길에. 저기서 보니까 어그부츠를 신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덜그덕 거리는 게 이상해서 이거 밑창이 없나 봐요. 그랬더니 예,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보여주시는데, 어그부츠 밑창을 떼내고, 그럼 맨발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다가 보온재를 발 등에다 보온재를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리고 워싱을 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 열성과 정성을 가지면 암을 못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반면에, 계속 추우니까 어떡하냐, 이래서 동상 걸리지 않느냐. 동상 걸릴 수 있겠죠. 추우니까 당연히 발가락이 시렵겠죠. 그렇지만 그걸 내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를 자꾸 연구해 보셔야죠. 스트레이트로 30분씩 안 하셔도 된다니까? 10분 했는데 발 시려. 잠깐 그럼 잠깐 따뜻하게 양말 좀 허른 거 있잖아요. 못 쓰는 거. 잠깐 또 신어요. 신어서 발 좀 보온시켜놨다가 조금 더 녹은 것 같으면 다시 벗어. 그럼 또 5분, 10분 또 하세요. 그걸 좀 또 다시 좀 따뜻하게 해놓고. 자기가 자꾸 방법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네이버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데서 나와 있는 방법들은 좋다라는 것만 많이 나와요. 겨울철 어싱 이렇게 주의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런 거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거 너무 포괄적이에요. 이렇게 막 두리뭉실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차피 그 디테일한 부분은 자신에게 맞는 건 자신이 찾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어떤 환경에 처져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몸 상태가 어떤 건지, 너 모르잖아요. 발바닥이 너무 연약하신 분인지, 뭐 또 다른 피부 질환이 있으신데 제가 무조건 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 잘 찾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무조건 할 수 있다, 무엇이든. 근데 걷기 운동 하시게 되면, 걷는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럼 또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때 중요합니다. 그때 좋은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유해 드리는 거는, 전화통화 좀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나 얘랑 하면 농담도 잘하고, 뭐, 즐거운 얘기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좋아하는 음악을 미리 싹 받아놓고, 정리를 해서 받아놓고 들으시는 것도 괜찮고, 유튜브 같은 거 요즘에는 이제 저는 책추남 거 많이, 오디오북 많이 듣는데, 암에 관련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책으로 나와 있는 베스트셀러를 읽어주는 거잖아요, 오디오북은. 근데 유튜브에서 그게 잘 돼 있단 말이에요. 공짜잖아요, 무료잖아요. 그걸 걸어놔요. 걸어놓고, 걸을 때 그게 보통 1시간짜리도 있고, 뭐 2시간짜리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걸 들으면서 걸으세요. 그거 정말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거든요. 저도 거기서, 정보를 많이 얻어요. 힌트를 많이 얻고. 또 그 다음에 그 책을 쓰신 분들이 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일본에는 정말 솔직하고 이런 박사님들이 참 멋있더라고요. 나 일본 의사 선생님들 일부 의사 선생님들 참 멋있게 봅니다, 진짜. 그거를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면 왕따 당하고 의사 옆에서 가만히 안 있었을 텐데 그걸 감수하고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시는 거 보고 정말 멋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뭐 사무라이 정신인가 그거? 뭐 어쨌든 그런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걸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누군가 계속 좋은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클래식 음악 좋아하면 마음이 평온해진다. 그럼 그렇게 음악 들으세요. 근데 걸으면서도 힘들어 죽겠네. 뭐 이거 내가 매일 해야 되나? 내일 하루 쉴까? 뭐 날씨는 왜 이렇게 또 추운 거야? 막 이런 생각하시면서 걸으시면 그 효과 없어요. 그렇게 하시는 거는. 걸으시면서도 계속 뭐 흥얼흥얼거리고 이렇게 노래도 좀 흥얼흥얼 얘기도 해보시고 이렇게 노래도 불러보시고 뭐 그런 좋은 정보가 되는 것도, 그다음에 자기가 모르는 것들. 우리 뇌는 새로 아는 정보에 대해서 알게 되면 막 이렇게 엔돌핀이 솟는다잖아요. 그런 것들이 좋은 세포의 활성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어차피 매일 할 거면 그런 것들도 최대한 이용해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도 최대한 이용을 하면서 운동을 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처럼 예를 들어서 해보니까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2만 보 걸으세요.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만 고생해서 여러분들도 고생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해보니까 너무 좋아요. 사실은 저녁에 들어오면 좀 피곤하니까 또 뭐가 좋아지냐면, 잠을 잘 자요. 저는 내가 오늘 꼭 자야 되겠다. 오늘 좀 잠이 안 올 것 같은데 분위기가 이상한데? 그러면 저는 멜라토닌을 먹거든요. 수면을 좀 보조받기 위해서 멜라토닌을 먹는데 가끔 먹어요, 가끔. 가끔 먹는데 멜라토닌을 한 통을 사놓고 가끔 습관적으로 먹지 않으려고 절대 이틀 연속 먹지 않고 습관적으로 가끔 뭐 예를 들어서 10일에 한 번, 보름에 한 번 요 정도쯤 가끔 먹고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몸이 좀 피곤하니까 참을 숙면을 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만 보를 걷기 전보다 걷고 난 이후에 숙면을 더 잘해요.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저는 새벽에 꼭 한 번씩 깨거든요. 소변 때문에. 저는 왜냐면 물을 조금 어느 정도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하루에 1.5리터 이상은 무조건 먹는 편이기 때문에 소변을 꼭 봐요. 왜냐면 자기 전에 뭐 5시, 6시부터 이후부터 물을 먹지 마세요 그러는데 그건 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물은 어쨌든 간에 수분을,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간헐적 단식을 하기 때문에 잠자는 시간 동안에 12시간 때 수분 공급을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수분은 우리 몸에 있는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공기하고 수분은 그냥 깔고 가는 거예요. 베이스에. 그거를 뭐 어떻게 먹어라.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1.5리터 드세요, 2리터 드세요. 이것도 사실은 뭐 나중에 제가 또 따로 한번 다루려고 그러는 건데, 물 먹는 양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왜 암 하는 분들이 공부를 하고 스스로 겪어보고 스스로 체크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냐고 자꾸 강조를 하냐면, 물도 그래요. 여러분 2리터 그거 못 드십니다. 2리터를 먹는다고 쳐요. 근데 저처럼 야채를 많이 먹어요. 과일을 많이 먹어요. 2리터 먹을 필요 없어요. 야채와 과일의 주 성분이 수분이에요. 그게 80%가 넘거든요. 근데 저처럼 어느 정도 먹는 사람들 하루 1리터 먹어도 괜찮습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근데 그게 TV 방송에서 너무 1.5리터 이상 안 먹으면 뭐 크게 뭐 잘못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자기가 평상시에 음식에서 섭취되는 과일이나
채소나 예를 들어 섭취되는 양에 따라서 조절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다 좋은 거 아닙니다. 칼륨하고 또 나트륨 밸런스가 안 맞으면 그것도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먹어야 돼요. 소금 무조건 나쁘지 않고, 그것도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소금 무조건 나쁘지 않고, 소금은 반드시 먹어줘야 돼요. 반드시. 꼭 먹어줘야 되는 게 소금입니다. 다만 앞에 정제염, 그러니까 정제자가 들어가는 거, 정제 설탕, 정제염, 정제 뭐 쌀, 뭐 이런 것들 정제가 들어가는 거를 먹으면 안 되는 거지, 소금은 반드시 우리 몸에 필요한 건데 나중에 그건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만보 걷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정신적으로도 너무 좋고 심혈관 예방에도 너무너무 좋다. 그리고 몸의 근육이나 관절에도 너무너무 좋다. 이런 것들을 꾸준하게 하면 내가 암을 이겨내고 극복하는데 베이스가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뭐라고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나는 암을 때려잡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원상태로 건강하게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 뿐이다. 그렇다면 내 몸에 있는 건강한 면역세포들이 암을 다 알아서 정리해 줄 것이다. 저는 항상 그 논리를 갖고 뭐든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지수도 좀 낮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좀 낮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막 암 어떻게 하면 암 죽여야 돼, 암을 막 내가 죽이고 말 거야, 막 이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스트레스 지수도 좀 낮은 것 같고, 조금 더 많이 낮추기 위해서 또 명상 같은 것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아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를 더 잘 이겨내고 지혜롭게 또 넘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날씨도 따뜻하고 바람이 불긴 부는데, 바람 차기가 어제 그제보다 좀 나았어요. 그래서 그저께 제가 조금 약간 살짝 고생을 해서 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에게 추위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앞에 지퍼도 열고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고, 이렇게 올라와서 생각을 하면 정리가 돼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암 치유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하게 되고, 정리가 돼서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이 시간에도 침장에 누워서 병원에서 수술 날짜 기다리시고 항암 날짜 기다리시고 또 항암 받으시고 곧 마치셔서 지금 막 힘들어 하시는 우리 많은 암 환우분들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이 과정이 여러분에게 더 큰 행복과 큰 웃음을 반드시 돌려주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잘 이겨내시고 극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함께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 암 환우 여러분 화이팅! 제8TV도 화이팅! 대한민국도 화이팅!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는데요. 늘 후원해주시고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노력하는 제8회가 되겠습니다. 더욱더 재밌는 제8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8회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감사합니다. 화이팅!